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1형 당뇨병의 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생 원리죠. 이 병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가. 자, 당뇨병에는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1형이 있고 2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당뇨병 환자라고 하면 보통 2형을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인슐린은 분비를 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1형은요, 그거라고 약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자체가 좀 만들어지지 못하는 그런 게 더 커요. 물론 2형도 오래되고 뭐 그러면은 이 인슐린 만드는 능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형은 조금 다른 기전으로 그 인슐린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1형의 원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슐린을 어디서 만들어내냐면은요, 췌장에서 만들어내요. 췌장에서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이제 췌장 하면은 뭘 생각하냐면 소화 효소 만드는 거 생각을 하죠. 이런 거 이제 중학교 때도 이제 배우는데요. 밥을 먹으면 이렇게 식도를 통해서 위로 들어갔다가 위에서 이제 12장 따라서 이렇게 이제 장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뭐 침샘에서 이제 아밀라제 이런 거 나오죠. 그러면 이제 녹말을 뭐 포도당 이렇게 분해를 하고, 그 이제 쭉 내려와 가지고 이제 뭐 지방이랑 단백질은 이쪽에서 소화가 진행된다, 이런 거 옛날에 생물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런 소화 효소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췌장이에요. 췌장. 요거 조금 연세가 이제 있으신 분들이 이자라고 배웠을 거예요. 이자. 여기서 이제 소화 효소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분비를 하면 여기서 이제 소화가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소화된 게 이제 장세포로 흡수가 돼서 이제 간 문맥으로 전달이 되면 얘가 이제 간으로 가서 이제 다른 거의 원료로 이용이 되거나 아니면 뭐 에너지로 쓰이거나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췌장이랑 똑같은 췌장입니다. 그러니까 소화 효소를 만드는 그 췌장이랑 똑같은 췌장에서 인슐린도 만들어요. 근데 이제 이 소화 효소는 이쪽 밖으로 분비가 되죠. 밖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외분비라 그래요. 외분비. 그런데 이 인슐린은요, 이 췌장 세포 중에서도 아주 특수한 곳에서 만듭니다. 이 특수한 곳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랑게르한스 섬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아마 고등학교 과정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췌장 전체가 아니고 특수한 어떤 섬처럼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걸 랑게르한스 섬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영어로는 이제 똑같아요. Islet of Langerhans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 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요렇게 세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세포들이 모여 있는 어떤 섬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세포들에서. 그래서 이제 인슐린을 만들어내면 얘는 이제 이 밖으로 분비되면 안 되겠죠. 이쪽으로 분비되면 그냥 인슐린이 밥 먹은 거랑 같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얘는 혈관으로 분비됩니다. 혈관. 혈관은 우리 몸 안에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내분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분비하고 외분비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이 췌장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혈관으로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은요, 이 인슐린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포도당을 낮추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혈당을 낮추는 역할. 어떻게 낮출까요? 다른 장기로 보내는 거예요. 필요한 장기, 근육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데로 이제 포도당을 많이 흡수하도록 하면 혈당이 떨어지겠죠.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다면 그냥 밥을 먹으면 혈당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밥을 안 먹으면 다시 내려갔다가 또 이제 하루에 3끼 먹잖아요.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 몸에 항상 이렇게 뭐 이 정도까지 아니지만 좀 이렇게 격차가 심하게 되지는 않죠. 그런 일단 항상성 유지를 이 인슐린이 해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중요한 인슐린, 이게 이제 안 나오는 병이 1형 당뇨병입니다. 이게 왜 그러면 안 나올까요? 얘가 여기에 무슨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안 나올까요? 그게 아니고요, 외부에서 얘를 공격하는 놈이 있는 거예요.
공격 인자가 있는 겁니다. 공격 인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몸 내부에 있는 공격 인자예요. 내부에 있는 T세포라든지 대식세포 이런 놈들이 공격을 합니다. 원래 얘네들은 적군을 공격해야 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병균이 들어오면 이 병균을 공격해서 잡아 먹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잘못 인식을 하는 거예요. 얘가 적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격해서 없애고 이러다 보면 이제 일형 당뇨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자, 여기를 좀 지울게요. 지우고 이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면역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 면역이랑 역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면역, 그러니까 면역 체계의 혼란이 결국은 1형 당뇨병을 일으킨다 이렇게 봐도 크게 뭐 잘못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군을 적으로 인식을 하고 아군을 아군으로 인식을 해야죠. 그런데 아군을 적군으로 인식을 하면 그러면 아군을 공격하겠죠. 막 그 이제 병사들이 와서 그런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가 면역이라고 불러요. 자가 면역. 이거는 보통 이제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랄지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랄지 뭐 이런 우리가 좀 가끔 들어본 그런 병들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당뇨병에서도 이 자가 면역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이제 작용을 합니다. 특히 이제 1형 당뇨, 1형 당뇨에서는 자가 면역이 당뇨병이 발생하는 기전이죠. 그래서 얘를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인데 이 세포를 어떤 항체가 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얘를 잡아 먹으려고. 이런 항체를 우리가 자가 항체라고 부릅니다. 자가 항체. 이런 어떤 이 당뇨병에서는 이제 어떤 자가 항체가 나오냐면요. 안티 GAD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고 또 안티 IA2 또는 뭐 안티 아일렛 셀 뭐 이래가지고 요건 약간 표현이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런 자가 항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런 항체들이 만약에 검출이 된다 그러면은 1형 당뇨병일 가능성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게 왜 생길까요? 이런 면역의 교란이 왜 생길까요? 이거는 유전하고 환경적인 요인이 같이 작용을 해서 생깁니다. 보통 이제 조금 이제 옛날에 아주 옛날에 이제 얼핏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1형 당뇨는 뭐 유전이고 2형 당뇨는 환경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둘 다 유전 플러스 환경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최근의 트렌드하고 좀 맞습니다. 유전이라는 거는 이제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이게 조금 잘못 인식되도록 뭔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이것만 있다고 해서 이런 병이 꼭 생기진 않아요. 이 유전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고 플러스 이 환경적인 요소가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해요.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 그러니까 이미 얘는 이 우리 몸의 이 췌장 세포를 공격할 준비가 다 끝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방아쇠를 빵 하고 당기는 게 이제 환경이죠. 예. 그래서 이거에는 뭐가 있냐면 이건 굉장히 뭐 지금 아직도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거를 말씀을 드리면 바이러스, 그러니까 뭐 감염이 되는 거죠. 뭔가 감염이 되면은 우리 몸에 항체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근데 이 바이러스가 이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유전적인 요인이 있었는데 만들어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의 췌장세포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요런 이제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바이러스 중에서도 사실 뭐 콕사키 B 바이러스라는 그런 바이러스가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자가 항체 같은 건 면역에 혼란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혼란은 모체 인자가 꽤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태아를 잉태하고 있는 그 동안에 뭐 뭔가 이제 이 면역 기능 이런 거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커서 나중에 이제 나와서 커서 이제 1형 당뇨병으로 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식사라든지 뭐 스트레스랄지 계속 나오는 얘기죠. 뭐 독, 그러니까 독성 물질 이런 것도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돼 있어요. 각각의 기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1형 당뇨라고 해서 유전적인 어떤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환경 요소가 트리거라는 건 방아쇠를 당기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해줘야지 이제 발생을 하는 병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공간이 좀 부족해서요. 사실 이런 소화 효소 얘기는 안 해도 되는 얘기인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조금 지우고 요 경과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지우고 할게요. 경과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다 지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커브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여기가 이제 시간축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시간이 쭉 경과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베타 세포, 우리가 이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 세포를 베타 세포라고 해요. 이 베타 세포의 양을 보자는 거죠. 양, 절대적인 양이요. 처음에 이 100%라고 칩시다. 처음에 이제 태어났을 때 100%라고 쳤을 때 이게 어렸을 때는 쭉 유지가 돼요. 제가 이제 유전적인 요인을 갖고 있어도 환경이 트리거를 해줘야 이게 생긴다 그랬죠. 근데 이제 계속 이제 환경 트리거는 계속 있겠죠. 이게 누적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얘가 이제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쭉 이렇게 부서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조금 부서진다고 해서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 여유분을 우리가 다 만들어 놓기 때문에 뭐 큰 문제 없이 그냥 증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쭉 거의 뭐 이 떨어질랑 말랑할 요 시점에 이제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당뇨병에. 그러다가 이제 계속 떨어져서 결국은 빵이 됩니다. 이렇게 빵이 되면은 인슐린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외부에서 인슐린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인슐린 주사죠, 바로 이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쯤에서 좀 발견을 하면 이걸 갖다가 조금 뭐 더디게 할 수 있을까? 요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그 인슐린 분비하는 세포의 여유분이 있는 상태니까요. 그러니까 이때 증상이 이미 나타난 이후부터는 우리가 그냥 현성 당뇨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증상이 나타난 당뇨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요 이전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전당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프리다이아비티스. 그러니까 당뇨 이전이다. 그러니까 요때 이제 발견을 해서 뭔가 조절을 한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좀 관리를 한달지. 물론 이제 이 환경 요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베타 세포 양을 줄이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1형 당뇨병이 어떤 원리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1형 당뇨병은 2형 당뇨병과 달리 그 베타 세포 자체를 공격하는 그런 어떤 원리로 베타 세포가 파괴가 돼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